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와 이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농사 짓기에 무척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한 해 농사를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하고 계신데 그동안 노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노구에 대해서 서로를 좀 격려하고 또 우리 농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또 힘을 모으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뭐 중앙에 좀 전에 말씀한 우리 박대조 우리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 또 각 또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고 거의 또 충남에서도 우리 정강석 도의회의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오셨고 또 아산 박기부리 시장님, 김희영 우리 시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박대주 회장님께서 농자재 50%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거덜납니다. 그거 저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한번 좀 잠깐이나마 한번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기후의 이제 변화 그리고 고령화 또 인력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업농촌에 사실은 위기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조금 많이 나가고 직불금 많이 나가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조금하고 직불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득이 연봉 5천 가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15년 정도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93세 될 때까지 고추함에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농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농업 농촌에도 연금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연금제를 요구를 하십시오. 중앙정부에 계속 여러분들이 연금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 같은 경우 61세 되면은 집에 가라고 그래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50%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설계 구조가. 근데 농업 농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물 관리를 해주죠. 그죠? 홍수 피해라든가 물 관리를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탄소를 먹는 산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제를 도입해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연금제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중앙과 지방에서 좀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국회 가서 얘기도 하시고 저는 꾸준히 얘기합니다. 하시라고요. 뭐냐? 농림모아도 얘기하고 어떻게 1000제곱미터 333평의 농토를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입니까? 333평 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냐고요. 텃밭 정도지. 적어도 1000평 정도가 돼야 그 안에 500~600평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팜 500~600평 정도의 스마트팜 시설을 해야 자기 몇 천만이라고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그 정의는 직업 아니에요. 직업이면 삶의 그런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의 60% 내지 70%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 일을 할 때 그걸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33평 이상이면은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4대 보험 다 하고 또 직불금 같은 경우도 0.5
헥타르 이하는 저기 논 같은 거 직불금을 주니까 직불금도 타잖아요. 7마지기 8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이 시스템 구조 바꿔야 되잖아요. 찍어도 농업인이라 하면은 적어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60% 70%의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이렇게 직업이 돼야 되잖아요. 직업이 아닌 사람한테도 지금 이것저것 각종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지금 하고 가야 된다.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수도자 가시는 분들 적어도 100마지에게 150마지기 정도 이상 지하 연봉 한천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0마지 가까이 지하. 그렇게 구조적으로 수도자 가시는 분들은 수도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영토를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동사 짓게 적당 규모를 몰아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농업농촌에 고령화 얘기하면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왜? 죽을 때까지 다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적은 규모라도 스마트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에 200만 평의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3,0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조금 찔끔찔끔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맨날 보조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우리나라의 농토 규모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금 없습니다. 유통하고 판매하고 큰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데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하나도 없습니다. 방역 이런 부분들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보다 우리 농업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생이 적어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또 잘 살아보자 마을길 넓히고 경제정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역대 정부들이 농업농촌을 혼내있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 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탕 발림을 조금씩만 주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여러분들만 남았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익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수익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경영이양 직불금제 농림부에서 이번에 발표했어요. 제가 이게 먼저 시작을 했고 농림부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연금제, 은퇴자 연금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충남도는 경영이양 은퇴자들한테 저는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경영이양 직불금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농토들을 모아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수도자 가는데 지금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온다. 더 농토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거북한 진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농촌 지도자들 아까 얘기한 보리국에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 여러분들을 잇는 후배들이 없잖아요. 다 나이 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자. 저는 앞으로
충남도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고 또 중앙정부한테 압박을 가하겠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그 수출하는 농산품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90억 불 정도 돼요. 90억 불 1년에. 근데 우리하고 농토가 비슷한 네덜란드 같은 거 1200불, 1300불 합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우리 농업을 바꿔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예산도 더 확정을 하고, 저는 농업 예산 앞으로 비설적 지지라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는 저는 안 나갑니다.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농업의 형태의 구조를 바꾸는데 저는 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이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농업, 농촌,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그러한 충남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도의원들 계시지만 내년 예산은 제가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농업 예산 저는 확대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은 여기에 여성단체 회장님도 보시고 그랬지만 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어려울 때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이 절대 안 되고 힘들고 그러고 하니까 쌀농사 알고는 잘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쌀은 나무 돌아가잖아요. 그 공급과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항시 이 쌀값 때문에 이 늦가을 되면은 항시 여러 번 연례 행사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가 농업을 가는 데 있어서의 젊은 사람들 들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이 돼야죠. 시설비, 여러분들 자제분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분들 지금 농 열대 맞이기 져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시는 여러분들, 내가 남은 기간도 있고 농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교육 받으십시오. 임대용 스마트팜 제가 200만 평 중에서 수요가 많으면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0만 평 넘게 할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팜이 좋은데 그리고 수익이 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한 100평 정도 하는데 한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나 우리 충남에도 도시에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아파트 져가지고 월세로 임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우리 도가 스마트팜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소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돈을 써야지.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아파트 임대하는 것보다는 더 질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저는 훨씬 낫다. 그래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교육받은 분들, 스마트팜 교육받은 분들한테 저는 임대하고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고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한테는 분양하고 또 스마트팜 할 분들 농토가 없으면은 저희가 단지 만들어서 산업단지 분양하듯이 분양하겠다. 이런 형태로 원예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특산물을 그렇게 가고 또 수조작이나 아니면 노지에다가 재배를 해야 될 부분은 규모가 있게 제대로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구조조정을 하고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곧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또 농업농촌이 발전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짧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도 아버지가 93살 때까지 꽃치마매가 돌아가셨고, 저도 농촌에서 살고 농촌을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폭우 때문에 부여, 청양, 공주, 논산, 농사 피해가 엄청났어요. 이번에 처음 제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하든 뭐든 많이 주면 좋고, 우리 예산 적게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재보험 들었어도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우리가 건강보험 들었다가 보험회사들이 나중에 보험금 달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해가지고 적게 나오는 것처럼 재보험 들어봤자 몇십 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재보험 이런 부분들로 다 피해보상 국가에서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 나오는 부분 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 이 갭을 저희 충남도가 각 시구하고 협의해서 전액 지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지금 아마 이 농산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시설 문제만 앞으로 시설하는 과정 이런 부분만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 아직까지 제대로 시구를 해서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들 추석 전까지는 끝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충남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잖아요. 농업도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힘센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민중